낙상을 예방하는 걷기 방법, 65세 이상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 혹시 걷는 방식만 바꿔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65세 이상이라면은 통계적으로 올해 낙상을 경험할 확률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곧게 서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걷기 기술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낙상 예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발을 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이동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노년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묘한 습관들이 삶 속에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때 우리 몸과 가졌던 본능적인 연결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일종의 분리된 채로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으로 움직이며 말이죠. 때로는 마치 뻑뻑하고 무거운 모래밭을 발을 끌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된 노력이지요. 또 다른 때에는 마치 땅에 완전히 발을 붙이기를 주저하는 듯 짧고 끊기는 듯한 빠른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본래 가져야 할 편안함과 리듬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팔 또한 이상한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걸을 때 팔을 흔드는 것을 멈추거나 옆구리에 뻣뻣하게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만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힘없이 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변화는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기벽이나 지나가는 단계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의 구조 속으로 짜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번잡함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우리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미묘하게 우리의 신체적 자신감을 훼손하며 특히 세월이 흐르고 우리 몸이 그러한 실수에 덜 관대해질수록 넘어지거나 낙상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키가 크고 우아한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흙 속 깊이 박혀 있고 가지는 햇빛을 향해 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튼튼하면서도 유연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뒤로 젖히고 머리를 든 채로 똑바로 서 있을 때 그 자세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이지요. 머리 꼭대기에서 섬세하고 보이지 않는 실이 뻗어나와 여러분을 부드럽게 위로 잡아당겨 척추를 정렬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딱딱하고 조각상 같은 자세를 억지로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판자나 차렷 자세를 한 군인처럼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뿌리 내림의 감각이지요. 저는 제 소중한 친구였던 장미 씨의 기억을 항상 간직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든 들어서는 공간을 밝게 만드는 듯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발레 댄서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듯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어느 오후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지 우아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에 발을 굳건히 디딘 듯한 느낌이 중요하죠. 그 간단한 문장은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이지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자신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우리를 묶어주는 다치자 안정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부정하게 웅크리면 우리의 무게 중심은 앞으로 기울어져 모든 것을 약간씩 균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치 다리 하나가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 책을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매 걸음이 불안정한 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렬하면 우리는 튼튼한 기반, 즉 모든 움직임이 확신을 가지고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조정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조정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은 회복력, 즉 삶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조용한 확신감을 길러줍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 즉 걸을 때 팔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팔을 부드럽고 의도적인 호를 그리며 공중으로 휘젓습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이끌고 각 우아한 동작으로 템포를 설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걸을 때 팔이 느껴야 할 방식입니다. 유연하고 리듬감 있게 다리와 함께 조화롭게 움직여 균형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왼팔은 부드럽게 앞으로 흔들리고 왼발이 나아갈 때 오른팔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짜여진 자연스러운 조화이지요. 이 팔 흔들기는 단순한 장식이나 스타일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서 있는 방법의 초석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 반대 방향의 팔 움직임은 여러분의 몸에 내장된 균형추입니다.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주는 미묘한 교정이지요. 마치 여러분의 몸에 수천 년 동안 미세하게 조정된 내부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마치 장대 없는 외줄타기 고개사와 같습니다. 아마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매 걸음의 흔들림에 훨씬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히 나이가 들어 습관이 굳어진 어르신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친절하고 넉넉한 인상의 김철수 씨입니다. 그는 걸을 때 팔을 옆구리에 붙인 채 마치 열병식에 참가한 깡통 병정처럼 뻣뻣하게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팔을 조금 흔들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요. 그것은 너무나 솔직하고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가 그 댁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팔을 고정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그의 걸음을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뻣뻣함은 그를 필요 이상으로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가 의식적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도록 허용하고 팔의 리듬을 그의 걸음걸이와 맞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의 안정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정하고 흔들거리던 걸음걸이가 더 부드럽고 더 편안하며 훨씬 덜 위협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움직임에 새로운 편안함과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걷기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 발과 다리의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걷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두 가지 뚜렷하지만 서로 연결된 단계로 아름답게 조율된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입각기 스탠스 페이스와 유각기 쉰 페이스입니다. 입각기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여러분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각기가 이어집니다. 이때 다리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우아하게 앞으로 뻗어 나갑니다. 항상 한쪽 발은 땅에 굳건히 붙어 있어 안정적인 힘, 즉 움직임의 끊임없는 춤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무게, 중심 이동의 리듬이며 역동적이면서도 항상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협응력과 몸의 타고난 지혜에 대한 신뢰를 모두 요구합니다. 입각기는 중요한 첫 접촉, 즉 발 뒤꿈치 닿기 힐 스트라이크로 시작됩니다. 이 초기 접촉은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하며 올바른 걷기 자세의 초석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이 기초를 약화시키는 습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발가락부터 땅에 닿거나 심지어 발을 거의 들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귀중한 지면과의 강역을 희생시켜 아주 작은 불규칙한 부분에도 걸려 넘어질 위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미끄럽고 얼음 같은 표면을 걷는 것과 같아서 매 걸음이 미끄러질 듯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발을 질질 끄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움직임을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아닌 땅바닥을 주저하며 긁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닿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발 뒤꿈치가 단호하게 땅에 닿고 발이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굴러갈 때 여러분은 통제되고 신중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은 균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넘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세상을 더 안전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실용적인 행위, 즉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발밑의 땅과 연결되는 깊이 있고 개인적이며 거의 명상적인 경험입니다. 매 걸음은 독립에 대한 긍정이며 신체적 건강에 대한 활력이며 마음의 평화를 위한 조용한 폭탄입니다.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다리와 조화롭게 자유롭게 흔들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작고 의도적인 조정은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안정과 자신감의 테피스트리를 짜서 삶의 예측 불가능한 지형으로부터 여러분을 강화합니다. 만약 아직 저와 함께 이 통찰력을 흡수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계시다면 아래에 간단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요. 넓게 펼쳐진 들판을 가로지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키 큰 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여러분의 다리에 스칩니다. 발밑의 흙은 부드럽고 매 걸음마다 약간씩 움푹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먼저 내딛고 풀을 밟지 않을 만큼 발을 높이 들면 여러분은 잠재적인 장애물을 품이 있고 확신의 참모습으로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발가락으로 걷게 되면 장면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리듬은 흔들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해지며 마치 땅 자체가 여러분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듯 넘어집니다. 그것은 미묘한 조정이지만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풍경을 탐색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박선영 씨라는 놀라운 여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결단력 있는 영혼이었고 수년 동안 발을 질질 끌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냥 작은 걸음으로 걸으려고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고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작고 긁는 듯한 발걸음은 조용히 그녀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낙상 위험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것, 즉 발 뒤꿈치부터 내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혁명이었습니다. 연습을 통해 박선영 씨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균형 감각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를 통해 뻗어나가는 깊고 뿌리내린 안정감이었습니다. 매 걸음은 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서 발판을 되찾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녀는 더 똑바로 섰고 감정적으로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학을 넘어선 변화였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은 발이 어디에 착지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발이 평평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본능적으로 무게 중심을 지지하는 다리로 옮깁니다.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발을 내딛는 행위보다는 중심을 찾는 것, 즉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굳건함의 핵심을 발견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시소를 상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와 움직임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무게, 중심 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습니다. 종종 두려움이나 뿌리 깊은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고집세지만 사랑스러운 분이었던 최영수 씨를 떠올립니다. 그는 발을 넓게 벌리고 걷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는 더 넓은 보폭이 자신의 안전장치라고 확신하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연스러운 무게, 중심 이동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성이란 자신을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한 무게중심 이동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발은 더 이상 넓게 벌려지지 않고 대신 나란히 정렬되어 한 발이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입니다. 마치 숲 속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매 걸음이 신중하고 확실합니다. 코어 근육이 깨어나 매 걸음마다 활성화되어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고 중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춤추는 사람의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보폭으로 걷는 것이 더 큰 기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기반입니다. 무게가 너무 얇게 분산되어 민첩성이 떨어지고 발밑의 땅이 움직일 때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발을 더 가깝게 모으면 여러분은 튼튼하고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민첩하고 반응성이 좋습니다. 줄의 모든 미묘한 차이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움직임의 미묘한 숙달, 즉 나는 통제하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힘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우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발 뒤꿈치 닫기 습관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모래사장을 따라 여유롭게 걷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모래알이 발밑에서 움직입니다. 매 걸음마다 발 뒤꿈치가 모래 속으로 눌러져 여러분의 의도를 증명하는 선명하고 뚜렷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의식적인 발 뒤꿈치 닿기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발이 어떻게 땅에 닿고 앞으로 굴러가는지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서투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무게 중심 이동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지할 수 있도록 의자나 카운터 근처에 서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다른 쪽 다리로 바꿔보세요. 한쪽 다리로 우아하게 서 있는 플라밍고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뿌리 내리는 모습입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균형 감각이 더욱 꽃피어나 모든 발걸음에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나란히 걷는 연습을 하려면 바닥의 선이나 테이프 조각과 같은 직선을 찾아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 걷습니다. 마치 낮은 빔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공중근의 고개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 걸음이 정확성과 힘을 신중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섬세한 춤이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몸, 발판을 신뢰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관성이 여러분의 동배낭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안정성과 자신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는 지팡이나 보행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력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려고 결심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승리이며 삶이 던지는 장애물에 대한 조용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똑바로 서서 대담하게 발을 내딛고 매 걸음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굳건하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주저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종종 깊이 뿌리내린 사고방식, 즉 자신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여전히 젊고 어떤 외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팡이는 필요 없어 또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부심, 독립심, 그리고 아마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약간의 부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길고 아름다운 하이킹을 떠나 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나무들이 솟아있는 숲속이나 숨 막힐 듯한 풍경이 펼쳐진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걷는 것을요. 어쩌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옆에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튼튼한 지팡이를 집어드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그 하이킹에서 지팡이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거나 여러분을 덜 유능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지면이 고르지 않을 때 균형을 잡아주고 다리가 약간 피곤할 때 지지해주며 궁극적으로 걱정 없이 여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와 같은 보조기구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약함이나 항복의 상징이 아니라 힘과 자유의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더 큰 자신감, 안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험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인도를 따라 걷거나 단순히 일어나서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즐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균형과 이동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여러분이 축하한 생일의 숫자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비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앉아있게 내버려 두고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신체 활동을 피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활동적으로 걷고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 즉 삶이 여러분을 지나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가지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의 자율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대담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는 단순한 기쁨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즐거움, 햇살이 피부에 닿는 따뜻함,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조용한 만족감. 이것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확신과 품위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당혹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주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잠재력으로 넘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의 회복력과 나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거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간단하게 우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말이죠. 그것을 마치 웅장한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보러 가면 무대가 배우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순간이 빛날 수 있도록 조명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소품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거나 그림자가 장면을 가리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배우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쉽고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있는 곳을 잠시 둘러보세요. 문 밖의 인도에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나요? 안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헐거운 깔개가 있나요? 상자나 가구로 어수선하게 쌓여 넘어질 수 있는 복도가 있나요? 이것들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때 조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실이든 앞마당이든 밝게 조명된 길은 시야가 흐려질 때 필수적입니다. 그림자는 위험 요소를 숨길 수 있으며 약간의 추가 조명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옛 이웃이었던 박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에 열정을 가진 친절한 영혼이었고 그의 뒷마당은 걸작이었습니다. 생생한 꽃들이 줄지어 있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그는 그것을 즐기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가 엉킨 정원 호스에 걸려 넘어지거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도구를 피하려다 거의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던 곳에서 그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오후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그 호스를 감고 도구를 치우고 그의 정원을 가로지르는 부드럽고 넓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을 그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장미 향기를 맡고 걱정 없이 식물을 돌볼 수 있는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그가 다시 그의 작은 낙원을 돌아다닐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환경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잠시 멈춰서 현명하게 경로를 선택하세요.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주는 매끄럽고 잘 관리된 길을 찾으세요. 가능한 한 금이 간 포장도로 또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피하세요.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가상 하이킹을 위한 완벽한 장비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얇은 샌들을 신고 트레일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튼튼한 접지력, 꼭 맞는 착용감, 그리고 여러분을 지탱해 줄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부츠를 선택할 것입니다. 부엌을 돌아다니든 우편함으로 나가든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적절한 신발은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밑에 약간의 추가적인 안정성을 더하면 놀라울 정도로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노력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하는 교향곡을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편안한 수면,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 건강 관리는 모두 여러분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비타민 D, 근육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단백질과 같은 좋은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피곤한 몸은 비틀거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음의 힘을 간과하지 마세요. 삶은 여러분을 스트레스나 불안하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던질 수 있으며 그 긴장은 미끄러운 바닥만큼이나 여러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창가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마음 챙김을 위한 몇 분을 할애하면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자세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 매 걸음마다 더 굳건하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더 유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롭고 활기차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고 의도적인 선택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입니다. 여정은 수십 년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특별하거나 음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적절한 도구가 있고 주변에 명확하고 지지적인 환경이 있으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달력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계속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온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걷고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귀중한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노화의 여정은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도구, 마음가짐, 그리고 약간의 추가적인 보살핌만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계속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 발걸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와닿는 새로운 것이 있었나요? 발뒤꿈치 닿기의 힘일 수도 있고 팔 움직임의 중요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환경의 간단한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한 가지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자신감 있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